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도시의 소리가 아직 잠잠한 이른 아침. 그때 나는 이부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느껴지는 피곤함과 경직된 목과 어깨.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바로 스트레칭이다. 내가 스트레칭을 시작한 것은 몇 년 전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아침 기상 후 경직된 몸을 그저 무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대신 몇 분만이라도 몸을 천천히 늘려보기로 했다. 예상외로 그 짧은 시간이 하루의 생산성을 크게 높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 스트레칭은 단순한 신체 활동에서 끝나지 않고 몸과 마음 모두를 풀어주는 일종의 명상과도 같았다. 매일 아침 나는 거실의 창가 앞에서 조용히 매트를 깔고 앉았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뻗고 양손을 천장으로 뻗으며 숨을 깊게 들이쉰 후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 간단해 보이는 동작은 수천 년 동안 수련되어 온 요가의 한 동작이자 현대의 수많은 운동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필수 스트레칭 중 하나였다. 목을 돌리고 어깨를 으쓱하며 긴장을 풀어낸 후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허리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였다. 서서히 몸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들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이 시간은 그날의 집중력을 높여줬고 긴장된 순간에도 평소보다 훨씬 더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스트레칭은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도 큰 위로가 되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은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며 깊은 수면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었다. 특히 허리를 숙이고 발끝을 만지는 동작은 하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었고 가벼운 요통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스트레칭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면의 긴장과 경직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도 열리고 상대방을 더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마침 친구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면서 서로의 움직임을 보정해주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갔다. 함께 스트레칭을 진행하며 웃고 대화하는 그 시간들이라면 관계의 장벽을 허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결국 스트레칭은 나에게 있어 단순한 몸의 움직임을 넘어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내 몸의 작은 변화와 진전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야말로 스트레칭이 내게 준 진정한 힘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이들이 스트레칭의 힘을 인식하고 매일의 루틴에 포함시키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스트레칭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동작이다.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는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스트레칭의 진정한 힘이다. 두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 식사는 하루를 여는 중요한 의식이다. 특히 두뇌 활동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아침은 우리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특히 주의력과 기억력,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포함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주인공은 뇌 활동이 중요한 연구원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인 민수다. 그는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그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급하게 나가며 간편하게 빵이나 시리얼로 때우기 일쑤지만 민수는 두뇌 건강에 좋은 아침 식사를 위해 매일 신경을 쓴다. 첫 번째 메뉴는 오메가-3이 풍부한 연어 아보카도 토스트다. 민수는 신선한 통밀빵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후 크리미한 아보카도를 얇게 썰거나 으깨어 빵 위에 올린다. 그 위에 한 조각의 신선한 연어를 얹고 레몬즙을 살짝 뿌려 마무리한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뇌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두 번째 메뉴는 블루베리 어묵 오트밀이다. 민수는 전날 저녁 비리를 물에 불려 놓아 아침에 더욱 부드럽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침에 오트밀을 끓이면서 꿀 한 스푼과 시나몬, 가루를 넣어 달콤하고 따뜻한 맛을 더한다. 요리된 오트밀 위에 신선한 블루베리를 얹는데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C가 풍부해 두뇌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세 번째는 색다른 양상추 샐러드 계란 덮밥이다. 민수는 쌀 대신 키노아를 활용하여 탄수화물을 대체하려고 한다. 키노아를 적당히 삶아 밥처럼 덮밥의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신선한 양상추와 방울토마토, 피망을 썬 후 얹는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여러가지 양념을 더한 계란 후라이를 얹는다. 이 식사는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로 가득 차 있어 하루의 활기를 도와준다. 민수는 아침 식사를 통해 가족 모두가 지치지 않고 하루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이 세 가지 메뉴 외에도 매일 색다르고 건강한 메뉴를 고민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 보며 가족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큰 낙으로 삼는다. 그런 그의 정성 덕분에 민수의 가족은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비타민. 이름만 들어도 건강함이 넘치는 느낌을 주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이다. 건강보조식품 매대엔 각종 비타민 제품이 줄지어 놓여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비타민제를 구매하며 이제 좀 더 나아지겠지 라는 기대감을 품기도 한다. 흔히들 비타민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만능 해결책으로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과연 비타민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비타민은 엄연히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의 경우 우리 몸에서 소변을 통해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간주된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높은 용량을 복용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용성 비타민들이다. 비타민 A, D, E, K는 우리 몸에 저장되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간에 부담을 주고 특히 비타민 A는 과다 복용 시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구토와 같은 증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비타민이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타민제를 과다하게 섭취하기 시작했다.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연구는 특정 비타민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비타민 D나 E 같은 보충제가 엄청난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들은 과도한 비타민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연구에서 고용량의 비타민 E가 실제로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켰음을 밝혀 충격을 주었다. 또한 비타민 A를 포함한 몇몇 비타민의 과다 복용이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 이렇듯 비타민은 그 자체로 무조건 이로운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섭취해야 하는 성분이다.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고 건강한 식품을 통해 자연 섭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만약 건강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섭취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역시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삶의 방식 안에 자리 잡을 때 가장 빛을 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항상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이 청년은 매일매일 쌓이는 업무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마저 해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명상법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청년은 그 책을 집으로 가져가 읽기 시작했다. 책을 펼치자마자 명상의 기본 원리와 그 효과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이 이어졌다.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온한 마음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책의 첫 부분에서는 명상에 대한 기초, 지식과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를테면 명상은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시작해야 하며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년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방 한 구석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한적한 공간을 만들어 명상의 진정한 시작을 준비했다. 첫 번째 단계로 자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세로 앉아야 한다고 했다. 청년은 다리를 교차하고 편안하게 앉아 깊은 호흡을 시작했다. 이제 모든 걱정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호흡의 리듬에 몸을 맡겨보세요. 책에서는 첫 단계로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생각이 산만하게 흘러갔지만 몇 분 동안 호흡에만 몰두하자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책에서는 상상 명상법을 소개했는데 마음속에 자신만의 정원을 그려보는 것이었다. 청년은 눈을 감고 머릿속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원을 상상했다. 밝은 햇살 아래 푸르른 나무들이 늘어선 정원은 새들의 지저귀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이 정원을 산책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하나씩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상상했다.
책의 다음 부분에서는 마음의 관찰이라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가만히 관찰하며 그것들이 마치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했다. 분노, 슬픔, 불안 등 다양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청년은 그 모든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그는 생각보다 마음이 가볍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책은 명상을 마친 후에 자신의 경험을 일기에 기록하는 것을 추천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감정들이 떠올랐는지를 적어보는 것은 명상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청년은 책에 적힌 조언을 따르기로 하고 꾸준히 이러한 명상법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몇 분씩 시간을 내어 명상에 잠기며 그는 점점 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청년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로 인해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일상 속의 작은 기쁨들을 더 쉽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여유롭고 밝아진 청년의 모습에 친구들은 무엇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궁금해했다. 청년은 자신이 읽고 실천했던 명상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구들에게도 이 기회를 공유하고자 했다. 이렇듯 명상을 통해 청년은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며 번아웃 되어가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갔고 많은 이들이 명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이 길은 그에게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오늘도 청년은 자신의 정원을 가꾸어가고 있다.